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지난번 거는 너무 진부하고 그래서 다시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뭐 적은 대로 고향은 밀양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거고, 밀양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뭐 알려지기로는 살기 좋은 고장이라고 이래 알려지고 있고요. 대개 한국 삼성 중에 하나인 그 박씨들이 밀양 박가가 제일 많지요. 그래서 밀양은 그 신라 후기에 한자손이라고 하기는 뭐 오래된 거고 구체적인 기록을 찾을 수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아들 8명 중에 밀양 박씨가 제일 맞이. 그래서 아마 봉토를 밀양으로 받아서 밀양 박씨가 됐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도 그 오래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밀양 12개 면 중에 3개 면에는 박씨들이 사는 집성촌이 꽤 많습니다. 내가 자란 초동면이라고 하는 곳도 학교 다닐 때 출석부에 나타나는 성씨의 분포가 거의 30%에 가까운 압도적인 숫자가 박씨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난 마을에서 그 근근에는 거의 박씨 마을이 많지요. 그런 곳이고, 위치가 되게 여러분들이 짐작하다시피 경부선을 타고 내려가면은 대구를 지나서 경산 다음에 청도, 그 청도군이 경상북도 청도이고, 그걸 경계를 넘으면은 바로 밀양군이 됩니다. 지금은 밀양시죠. 되는데, 그러니까 밀양군과 청도군이 맞닿은, 청도는 경상북도고 밀양은 경상남도니까 그 접경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차를 타고 내려가면 청도를 지나서부터는 기찻길과 옆에 강을 끼고 계속 낙동강에 이르기까지 옆에 강을 끼고 가는데, 그 강 이름이 남천강이죠. 그 밀양의 그 유명한 그 영남루 앞을 지나서 그 낙동강 본류하고는 삼당진 읍에서 남천강하고 만나는 곳입니다. 그 삼당진이라고 하는 역도 밀양시 삼당진면으로 되어 있으니까 밀양에 속하는 일개면이죠. 그런데 중간중간이 뭐 덜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밀양군 전체로 본다고 하면은 들보다는 산이 많은, 아마 60%에서 65% 정도는 산이고, 내가 살던 고장에는 내가 자라서 타 지방으로 나갈 때까지는 밭이 많았습니다. 그런 곳이고, 우리가 성장한 게 일제하에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자랐기 때문에 뭐 특별히 잘 사는 집을 제하고는 봄철이 되면은 춘궁기라 해서 모두 생활이 어렵고 먹고 사는 것도 어렵고, 우리가 조금 무엇을 말하자면 휴견이 들어서 생활의 형편을 인식할 때만 해도
매우 곤궁하고 어려운 생활을 해나갔고, 그 다음에는 학교에 입학을 하고부터는 입학한 후에 태평양 전쟁, 대동아 전쟁, 2차 대전이 일어나가지고 전쟁 시기로 접어들어서 해방될 때까지 저 전쟁에 모두 몰두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일본이 식민지 체제, 한반도에 여러 가지 개발한다든가 하는 것은 자기네들 착취를 위해서 하는 거지, 한반도를 위해서 자기네들이 한 건 아니라는 거는 뭐 식민지인 나라는 예외 없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살았습니다. 특히 춘궁기라고 하면은 음력설을 쉬고 입춘에서부터 보리가 나는 것이 되게 5, 6월 돼야 보리가 나는데 그때까지 식량이 부족하죠. 부족한 거는 절대 양곡도 부족하고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 그 일본 사람들이 공출이라고 하는 걸 강제로 수탈해, 뭐 수탈인지 탈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강제로 뺏어가는 그런 형편이었으니까. 그러다 보니 농사를, 중농 정도 되는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도 자기 식량을 이어가기가 어려운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쟁 말기에 가서는 심지어 지은 농사도 못 먹을 뿐더러 오히려 거의 다 빼앗아가고 만주 지역에서 콩 기름을 짠 대두박이라고 그런 콩깨묵이죠. 그런 거를 대신 배급을 하고 이런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나마도 그것이 곡식을, 기름을 짰지만 곡식이라 해서 그걸 타다가 잡곡과 섞어서 오는 걸 우리는 직접 그런 걸 해보기도 했고요. 집안이 무척 어려운데 더욱이나 내 집에는 농사가 없었습니다. 생활은 어머님이 영유를 하셨는데 식조라고 해서 그 명주실, 뭐 요새는 흔히 그 실크라고 하는데 그걸 간에서 이 큰 대공장에서 짜는 것처럼 그래 정교한 비단은 아니어도 그 설만한 비단을 실을 뽑고 비단을 짜주는 일종의 이윤가공을 해주고 그 이제 품삯으로 생활을 연기했습니다. 가족 구성은 그 아버지는 내가 아버님 그 얼굴을 기억을 못할 정도일 때 일본으로 가셨고, 일본에 아마 그때는 돈을 벌기 위해서 갔겠죠. 그런데 아버지의 돈이 왔다는 이야기를 나는 들어보지를 못했으니까 어떻게 된 과정인지는 모르고, 어떻든 어머님이 이 가게를 꾸려나갔습니다. 가족 구성은 할아버지, 할머니, 그다음에 내 위로 나이 차이가 많은 누님 두 분, 나, 어머니, 그리고 6 식구가 살았는데 생활이 윤택할 수가 없죠. 그 인가공도
그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닌 것 같고, 일반적으로 먹고 살만치만 막 그 인가공 비를 값을 받고 해주고라 합니다. 뭐 어떤 때는 곡식을 가져가 가지고 돈 대신에 내놓는 사람도 있고, 그 어, 배를 작아가면은 배 중에 얼마를 인가공 값으로 내놓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렇게 사니까 생활은 매우 어려운 데. 그러다가 내가 학교를 입학하기 전일 거예요. 42년 정도, 1년인가 2년 정도 됐을 때 내 누나가, 큰 누나가 시집을 갔고요. 나보다 6살인가 많은 큰 누나는 나보다 10살이 많고, 작은 누나는 6살인가 많았는데, 그 누나는 내 1학년 때까지는 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그 다음에는 졸업하고 얼마 있다가 정신대 문제가 불거지자 44년인가 또 결혼을 해가 떠나고, 이제 큰 누나가 시집 간 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작은 누나 시집을 가고 나 집이 이제 뭐 텅텅 비고 나하고 어머니하고 생활하는 거로 되고. 그렇게 이제 살았는데, 45년, 44년인가? 하여튼 겨울인데, 일본서 유학을 하던 집안 형님이 어느 날 몰래 집으로 찾아와서, 나는 처음에 몰랐는데 아주 비밀스럽게 와가지고 나 집에서 여러 날 지내다가 또 어디로 갔다가 또 와가지고 지나고, 한때 피해서 한참 동안 안 보이다가 간혹 이래 와가지고 나한테 무척 친근해 했고요. 내가 상당히 외로운데 그런 형이, 논의도 대신에 형이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고 무엇인가를 이래 가르쳐 주려고 노력을 하고 하는, 처음 그런 정을 받아보는 일이니까 나로서는 정신적인 의지가 되고 참 좋았죠. 집이 어려워서 밥을 제대로 옳게 해먹이지는 못한 그런 게 어머님은 어머니대로 그 마음에 아팠던 것 같는데, 내가 원치 좋아라 하고 따르니까 좀 있었어요. 그런데 단지 그 형의 부타이나 어머니 말은 누구한테도 저 형 보았다는 말이라든지 우리 집에 왔다는 이야기는 하지 마라. 굳게 약속을 하고, 끝까지 나는 해방되고 난 뒤에 한번 왔을 때 그때까지 그런 말을 하질 않았습니다. 친구한테도 한 일이 없고 지켰죠. 그리고 해방이 되고 난 뒤에 그 양반 업으로 들어갔는지 부산으로 내려갔는지 하여튼 또 한참 동안 보이질 않았다가 뒤에
47년인가 또 나하고 왔다가 이 47년에는 상당히 급하게 돌아가는 그때였죠. 나중에 남음을 통해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건준 쪽에 있다가 이 민의원내를 하다가 남로당 했던 말은 듣지를 못했고, 남녘지방에는 그 일경들이 일제 때 경찰하던 사람이나 면석이가 고스란히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경찰하던 사람들은 자기 면에 그대로 앉아있기가 못하니까 서로 이제 그 타군 혹은 타면으로 바꾸어서 경찰관을 앉혔다 그래요. 외정 때 하던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놓으면 서로 빠니하는 시골에서 그 문제도 생기고 트러블이 생길 것 같으니까 편법상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 교환했는데, 경찰관은 모두 다 외정 때 경찰하던 사람이 그대로 앉았다. 이것이 하나 불만이면서 그때 여론이었어요. 그런데 집안에서도 잘 사는 쪽에서는 그런 걸 뭐 대수롭게 생각을 안 하는데, 좀 어렵게 살고 그 외정 때 해방되기 전에 핍박받고 말 못하던 사람들은 상당히 불만이 높은 거로